자, 콘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규 중등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교회 체험학습을 많이 쓰더라고요. 학부모님들조차도 초등학교 때는 밥 먹듯이 썼다고 말씀하시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 못하시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드네요. 선생님 1학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혹시 1학년이시면 조금 더 심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내온 친구들이잖아요. 57일을 줬어요. 가정학습이랑 가족동반 체험학습 이런 걸 다 해가지고 57일을 줬고 그다음에 초등에서 저는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생활기록부에 결석을 안 남길라 그래요. 미인정 결석을. 저는 출결에 대해서는 정말 칼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아이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이 미인정 결석을 남기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습이 된 거야. 학부모들은 사실. 그러니까 학교를 안 나가도 학교에선 요거를 결석 처리하지 않아. 그러니까 출결에 대해서는 그냥 선생님한테 조금만 얘기 잘하면은 넘어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학습이 되신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아요. 작년에 이제 저희 반에 이 가족동반 체험학습이랑 가정학습을 57일을 다 쓰고 추가로 결석을 한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고 미인정 결석 처리를 다 했어요. 미인정 결석 처리를 했을 때 학부모님도 납득을 하셨고 당연히 형평성 문제다. 이건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 다른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어머님은 이제 말씀하시지 생활기록부에 좀 안 남을 순 없을까요? 근데 그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강조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초등이라도 이 출결, 생기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계속 알려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치원 다니다가 초등학교 들어왔을 때도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셔요. 애들 등교잖아. 맨날 등원이래. 그거를 4, 5, 6학년 때까지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등원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유치원 때랑 초등학교 때랑 선생님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랑 또 당연히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게 조금 문제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 이제 마지막 2학기 때는 이제 중학교 중입 적응 교육 이런 거를 원래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요즘 많이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조금 더 학교 급이 바뀐 게 좀 인지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 또 자유학년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 상황 파악이 조금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요거는 제도에서 조금 꼼꼼함과 철저함을 학교나 교육기관이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선생님 힘내세요. 권 선생님. 자, 윤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반 학부모님 중 한 분이 퇴근 시간 이후에 상담 요청을 하십니다. 사실 제가 근무 시간 동안엔 업무에 쫓겨 사는 신규라서 퇴근 시간 이후에도 가능하면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느라고 1시간 넘게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대부분 내내 하면서 들어주게 되고요. 학부모님 푸념을 1시간 동안 들려드리려니 체력적으로 힘이 듭니다. 자녀의 친구 관계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유치원 때 아이의 친구 문제 때문에 한번 뚜껑이 열려 유치원을 뒤집었다라든가 아이 앞에서 욕을 하면서 상대 학부모와 싸웠다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푸시는데 사실 나 겁먹으라 하는 건가 싶어서 기분이 안 좋네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미 전교에서 유명한 학부모라고 하시네요. 내내 하면서 들어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이야기를 잘 안 들어주면 교사를 욕하고 공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학부모님 상담 전화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부모와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지만 계속 이런 푸념 들어드리다 보면 퇴근하고 쉬지도 못하고 계속 휘둘리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자, 일단은 이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진짜로 친구 관계 때문에 그냥 걱정이 되니까 하는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선생님들이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 느끼셨던 것처럼 선생님이 겁먹으라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많진 않고 근데 내가 이 정도로 좀 약간 파워는 있는 사람이야. 네가 나를 우습게 볼 정도는 아니야. 라고 나도 성격은 있어.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일단 이 학부모님 입장에서 내내 하는데 그 내내가 감정적 수용으로서의 내내여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 기계적으로 내내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그러셨어요. 그러시구나. 근데 거기서 학부모의 말만 듣고 계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상담을 할 때는 선생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는 부분은 알려주셔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 애들 앞에서 욕을 하면서 상대 학부모랑 싸웠다 그랬잖아.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학부모가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이야. 애들 앞에서 욕을 한다? 그걸 또 다른 학생의 학부모랑 싸웠다? 이건 진짜 큰 거거든요. 이건 아이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 그 화나시는 거 아는데 저도 아는데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들을 들어가고 싸우시더라도 조금 아이가 없는 데서 그러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제가 좀 아쉽네요 이런 생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 거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 그냥 내내 해버리면 이 학부모가 한 행동이 전부 다 옳은 행동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학부모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커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올바른 행동을 알잖아. 그러면 그 올바른 행동을 알려줘야 돼. 교사로서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퇴근 시간 이후에 전화를 하셔요. 그러면은 선생님 그냥 적당한 핑계 대세요. 뭐 대학원을 다닌다고 하든지 아니면 어머님 제가 뭐 저녁 시간 이후에는 이제 뭐 지금 학부모님 연락을 이제 안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가셔야지. 그런 식으로 조금 하시는 게 필요해. 그리고 만약에 전화가 왔어. 뭐 7시, 8시 막 전화가 왔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또 얘기를 하다 보면 9시, 10시 될 것 같아. 받지 마세요, 그러면. 받지 마세요. 안 받으면 돼. 전화 받지 말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초반에 그 얘기를 좀 했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 선생님들께서 놓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학부모들한테 5시 이후에 전화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문자 남기라 그래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문자 남기라고 하는데 그냥 전화를 하시면 진짜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한도 끝도 없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5시 이후에는 전화 안 받는다. 문자 남겨라. 그럼 문자 보고 내가 진짜 급한 내용이면 전화하겠다. 라고 말씀을 저는 애저녁에 드려버려요. 지금 우리 윤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이 없었어. 근데 만약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도 학부모님께서 이런다. 라고 하면 이건 받아줄 게 아니에요. 어머님 죄송한데 제가 오늘은 상담해드렸는데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일과 중에 전화 주시라고. 제가 일과 시간 중에 그 시간이 남는 게 4시부터 4시 40분까지다. 그러니까 그때 차라리 전화를 주셔라. 그 이전 이후에는 제가 시간이 안 됩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그 시간을 조금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통화됩니다. 이 앞으로는 통화 안 됩니다. 그 뒤로도 통화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야? 그럼 아예 전체 메시지 날리세요. 이 학부모한테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전체 메시지로 제가 앞으로 뭐 오후 5시 이후에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거 전체 메시지 나가요. 엄마들은 다, 학부모들은 다, 애들한테도 다 알려주고 전체 메시지 나가고 그 다음에 5시 이후에는 뭐 문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정말 급한 내용이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딱 끊으셔야 돼요. 그냥 이 학부모한테만 어머님 전화하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진짜 전체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학부모 같은 경우는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말을 할 거예요. 이 학부모 내가 보니까 상담 나랑 하잖아. 나랑 하면은 분명히 저한테 지적 엄청 받을 거예요. 제가 엄청 얘기할 거예요. 내가 오히려 이 학부모보다 내가 말을 많이 할걸? 그럼 이 학부모 전화 안 해요. 이거 알려드릴게. 이거 선생님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학부모가 계속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자기 푸념 계속 하소연 계속 하는 거야. 그런 거 있으면 어머니 그러셨어요. 공감 그렇구나. 그러셨구나. 힘드셨겠다. 막 공감은 해드려. 근데 내가 나중에 말을 더 많이 해. 어머님 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요건 이렇게 봐야 되고 저렇게 봐야 되고 얘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어머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요것도 있었잖아요. 요건 요렇게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말을 더 많이 해버리세요. 그냥 차라리. 그러면 오히려 학부모가 전화 안 해요. 왜? 난 내가 얘기하려고 전화했는데 전화하니까 이 사람이 더 말이 많아. 이 사람이 더 대화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한테 전화하는 거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요. 그러다 보면 좀 내려놓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잡아주실 건 잡아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윤쌤.